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년 전, 지중해의 드넓은 푸른 바다를 두고 서로 패권을 다투던 두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년 제국의 기반을 다져가던 로마와 해상, 무역의 강자 카르타고였죠. 이 두 문명의 운명을 건 대결 속에서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쩌면 광기에 가까운 도전을 감행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수십 마리의 거대한 전쟁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죽음의 장막이라 불리던 알프스 산맥을 험난하게 넘어서 적의 심장부로 곧장 돌진했던 인물, 그 이름은 한니발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무모하고 대담한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놀라운 선택은 어떻게 천년 로마 역사에 기록될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주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한 옛날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불꽃 같은 집념과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전략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꿀 뻔했는지, 그 생생한 순간들을 함께 목격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드라마틱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깊이 느껴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의문들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음 이야기에 대한 강렬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한니발의 압도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곳은 바로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기원전 264년에 시작되어 무려 23년간 이어졌던 1차 포에니 전쟁은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첫 번째 대규모 충돌이었죠. 이 전쟁의 결과는 카르타고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지중해 무역을 주름잡던 찬란한 항구 도시 카르타고는 이제 전쟁의 상처와 패배의 그림자로 뒤덮였습니다. 활기 넘치던 항구는 침묵에 잠겼을 겁니다. 바로 이런 비극적인 배경 속에서 어린 한니발은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와 함께 신전으로 향합니다. 아직 채 10살도 되지 않았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는 로마에 대한 맹렬한 증오심을 심어주었죠. 불타는 제단 앞에서 꼬마 한니발은 평생 로마와 싸워 복수하겠다는 섬뜩하리만큼 순수하고도 비장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순간 한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복수심이 한 문명의 미래를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열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카르타고는 다시 일어서려 노력합니다. 특히 하밀카르 바르카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어린 한니발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사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죠. 탁월한 지략과 카리스마로 병사들을 사로잡으며 카르타고의 새로운 희망이자 로마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스페인의 황량한 평원에서 그는 로마와의 재대결을 꿈꾸며 군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사군툼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했지만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사군툼을 한니발이 공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는 로마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카르타고가 더 이상 로마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사군툼을 카르타고의 강력한 군대가 포위하는 순간 전 세계는 숨죽여 지켜봤을 겁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도시 공략을 넘어 지중해 패권을 다시 한번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모두 직감했으니까요. 사군툼이 함락되자 로마는 그야말로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한니발의 도전을 단순한 국경 분쟁으로 치부하고 응당 스페인으로 원정대를 보내 카르타고군을 섬멸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한니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는 곳이 아닌 가장 생각지도 못한 곳을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중해의 제해권은 로마가 쥐고 있었으니 바다를 건너는 대신 육로를 택하는 것이 그의 기발한 전략이었죠.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심장부인 이탈리아 본토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원전 218년 봄, 한니발은 무려 9만 명의 보병과 1만 2천 명의 기병, 그리고 수십 마리의 거대한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단순한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코끼리는 미지의 공포이자 충격 그 자체였죠. 이 대규모 원정군은 먼저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과 거친 부족들의 저항 속에서 한니발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상당한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것은 다가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로마를 향한 마지막 관문, 바로 알프스 산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을의 끝자락, 거대한 산은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로마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알프스 횡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시도였습니다. 병사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산소 부족,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아찔한 절벽에 공포에 질렸죠. 좁디 좁은 산길은 얼음으로 뒤덮여 미끄러웠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거대한 눈사태가 시시때때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수천의 병사들은 얼어붙은 절벽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들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좁은 산길을 비틀거리며 나아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코끼리들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 거대한 생명체들이 절규하며 떨어지는 소리는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죠. 현지 부족민들의 기습 공격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격려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 앞에서 언제나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얼어붙은 바위를 불로 달구어 식초로 깨뜨려 길을 만드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죠. 그의 강철 같은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이 원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장장 15일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마침내 한니발의 군대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 평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9만 명에 달했던 보병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기병도 6천 명만이 살아남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십 마리였던 코끼리 중 단 몇 마리만이 살아남아 지친 발걸음으로 평원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지만 병사들의 눈빛에는 불굴의 의지와 로마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산을 넘어선 그들은 이제 로마의 심장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쳤던 겁니다. 로마는 과연 이 예측 불가능한 적의 등장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이제 이탈리아 본토에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될 참입니다. 알프스라는 죽음의 장벽을 넘어 이탈리아 평원에 발을 디딘 한니발과 그의 병사들. 그들의 모습은 비록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로마에 대한 맹렬한 복수심과 불굴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로마는 과연 이 무시무시한 적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알프스를 넘었다는 소식조차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오만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기원전 218년 겨울, 이탈리아 북부 트레비아 강변에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첫 번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로마군은 한니발의 지친 군대를 얕잡아 보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한니발은 교묘한 전술로 로마군을 유인했고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카르타고 기병대가 로마군의 측면을 강타하면서 로마군은 혼란에 빠져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첫 전투에서 로마는 약 2만 8천 명의 병력을 잃었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 봄,
한니발은 또다시 로마의 상상을 초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에트루리아 습지대를 돌파하여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한 것이죠. 로마군은 한니발을 막기 위해 트라시메노 호수 근처에 진을 쳤지만 이곳은 한니발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한니발의 군대는 로마군을 완벽하게 포위했고 호수와 산 사이에 갇힌 로마군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꼼짝없이 갇힌 로마 병사들은 카르타고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약 1만 5천 명의 로마군이 전사하고 수천 명이 포로로 잡히는 대참사였습니다. 지휘관인 플라미니우스 집정관마저 전사했으니 로마는 비로소 한니발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연이은 대패의 로마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고 원로원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파비우스 막시무스를 독재관으로 임명했죠. 파비우스는 한니발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구전을 펼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니발군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보급로를 차단하고 게릴라전을 통해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른바 파비우스 전술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현명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싸우지 않는 독재관에게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파비우스는 독재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16년 여름, 로마의 자존심을 건 최후의 결전이 칸나이 평원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무려 8만에 달하는 보병과 6천의 기병이 칸나이 평원에 우뚝 섰죠. 이는 한니발의 병력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라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의 오만함과 전공법을 역이용하는 천재적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한니발은 자신의 중앙 보병진을 일부러 약하게 배치하고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하여 로마군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도록 유인했습니다. 로마군은 수적 우위를 믿고 한니발의 중앙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죠. 그들의 생각대로 한니발의 중앙 병력은 뒤로 밀려났고 로마군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한니발이 그린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로마군이 중앙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순간 한니발은 숨겨두었던 최정예 병력으로 로마군의 측면을 덮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강력한 카르타고 기병대는 로마 기병대를 격파하고 로마군의 후방을 완전히 차단했죠. 순식간에 8만에 달하는 로마군은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칸나이 평원은 이제 거대한 사륙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로마군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카르타고군의 창칼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도망칠 곳도 싸울 여력도 없이 그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칸나이 전투는 군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포위 섬멸전으로 기록됩니다. 하루 만에 5만 명이 넘는 로마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2명의 집정관 중 1명인 파울루스마저 전사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80명에 달하는 의원들도 이 전투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피로 물든 칸나이 평원은 로마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참혹한 증거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절규했고 도시 전체는 깊은 슬픔과 공포에 잠겼습니다. 한니발은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겁니다. 이토록 완벽한 승리 앞에서 로마는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로마는 깊은 슬픔과 공포에 잠겼지만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칸나이의 참혹한 패배는 로마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을지언정 그들의 불굴의 의지까지 꺾지는 못했죠. 오히려 이 거대한 비극은 로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로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병력을 재정비했고 모든 시민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재산을 내놓고 청년들은 다시 검을 들었죠.
로마는 패배를 인정했지만 항복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이때 로마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드리웁니다. 바로 젊지만 비범한 군사적 재능을 지닌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포였습니다. 그는 한니발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는 기존의 전략 대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죠. 카르타고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하여 한니발을 본토로 불러들이자는 역발상이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잠시 주저했지만 스키포의 확신에 찬 눈빛과 논리에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었죠. 스키포가 이끄는 로마군은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여 카르타고의 동맹군을 차례로 격파하며 진군했습니다. 불타는 카르타고의 들판과 성체는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급기야 카르타고 원로원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니발에게 귀국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한니발은 15년간 머물렀던 이탈리아를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돌아왔죠. 로마의 악몽이었던 한니발이 이제는 카르타고의 마지막 희망이자 절박한 조국의 운명을 책임질 유일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기원전 202년 북아프리카 자마 평원에서 역사적인 두 천재 지휘관의 운명적인 마지막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니발은 오랜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과 마지막 남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스키포 로마군에 맞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뛰어난 전술가였지만 스키피오는 이미 한니발의 전략을 꿰뚫고 있었죠. 스키피오는 코끼리 부대의 돌격을 무력화시키는 혁신적인 진영을 구축하여 한니발의 주력 부대를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자마 전투는 로마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한니발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죠. 이 패배로 카르타고는 모든 해외 영토를 포기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니발은 망명길에 올랐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로마와 겨루던 강대국 카르타고는 이 패배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니발은 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으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지만 결국 꺾이지 않는 로마의 굳건한 의지 앞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알프스 횡단과 칸나의 승리는 영원히 기억될 전설로 남아있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적인 장군의 성공과 좌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광기 어린 집념을 보여준 한니발과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로마의 이야기는 승패를 넘어 인간 본연의 투쟁과 놀라운 회복력에 대한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하지만 로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상처 위에서 로마는 어떻게 진정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포엔이 전쟁 이후 로마가 맞이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서막을 다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